자, 35번 보겠습니다. 한 대를 조사했을 때 부팅이 되지 않을 확률이 0.4인데 그걸 한 대가 아니라 150대에 대해서 반복 조사하니까 이항분포다. X라는 확률 변수는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시행의 횟수가 150번이고 확률이 0.4인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표가 주어져 있는 거 보니까 정규분포로 바꾸라는 의미인 것 같아. 정규근사라는 의미인 것 같아. 자, 정규근사 해보자. 평균은 시행의 횟수의 확률을 곱해서 둘이 곱하니까 60인가? 60. 거기에 실패의 확률 0.4니까 0.6이겠지? 60 곱하기 0.6? 36이네. 쓸 때에는 6의 제곱. 이 분포는 평균이 60이고 표준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그럼 정규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와볼게. 자, 정규분포야. 어떤 정규분포지? 평균이 60인 정규분포다.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절대값을 풀어서 생각해도 되지만 이 절대값 자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X라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빼기 60. 60과 떨어진 거리를 계산했을 때 뭐보다? K값보다 더 큰 지점들을 모은 거다. 더 큰 지점들에 해당하는 X값을 가질 확률이다. 그러면 먼저 6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K인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절대값 붙은 거 보니까 이쪽 말고 반대쪽으로 떨어진 거리도 생각해야 되겠네. 자, 그럼 이 지점은 60 플러스 K라는 지점이 될 텐데요. 자, 내가 원하는 X값들은 K보다 거리가 더 큰 점이니까 그럼 K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라.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반대쪽으로도 K보다 더 멀리 떨어진 지점들. 이 점들이 될 확률. 그렇지. 이 부분에 놓일 확률이 0.3이다. 자, 여러분 주의하세요. 0.32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양쪽의 넓이가 0.32니까 한쪽의 넓이는 0.16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표에서 찾기 위해서 그 사이의 넓이를 잠시 한번 볼까? 자, 얘들아, 평균에서부터 요 K까지 떨어진 이 넓이는 얼마가 되지? 0.5에서 0.16을 빼서 0.34가 되겠네. 그럼 우리 표준 정규분포표에서도 0.34의 넓이를 갖는 Z값을 찾아보니까 1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표준화를 한번 해볼게. 값을 찾았으니까 60은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해보면 0이 될 거고 당연히 평균이니까 60 플러스 K라는 지점은 확률이 0.34가 되게 하는 그 Z값으로 바뀔 거니까 얘를 Z값으로 표준화해보면 1.0이 되겠다. 그럼 표준화하는 과정을 한번 써볼게. 60 플러스 K에 표준화, 평균 얼마지? 60을 빼고 표준편차는 얼만가요? 6을 나누겠다.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Z값 1이 되어야 된다. 자, 위에 식 정리해보면 분자를 정리하면 6분의 K가 1이다. 따라서 K의 값 나왔네요. K의 값은 6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36번입니다. 평균이 M, 표준편차가 3분의 M인 정규분포에서 일단 정규분포를 이야기했으니까 정규분포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와볼까? 평균이 M이니까 가운데에 M이라고 써볼게요. 가운데를 M으로 갖는 이 정규분포에서 2분의 9가 왼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2분의 9보다 작을 확률이 0.9987이 되려면 당연히 평균에 그렇지.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네. 이 지점을 2분의 9라고 하면 2분의 9보다 X가 어떤 지점? 그렇지. 작은 지점.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0.9987이다. 이때 요 반절은 당연히 0.5가 되니까 M에서부터 2분의 9까지의 넓이는 0.9987에서 0.5를 빼서 0.4987이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0.4987에 해당하는 Z값 찾았고요. 평균은 표준화하면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2분의 9라는 값은 넓이를 0.4987로 갖는 Z값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얼마로 바뀌어야 되겠다? 3.0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2분의 9를 표준화해보자. 2분의 9에서 얼마만큼 빼고 평균만큼 빼고 평균 찾아보세요. 평균 M만큼 빼고 표준편차 3분의 M으로 나누자. M만큼 빼고 3분의 M으로 나눈 값, Z값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3이 되도록 하는 이 M의 값을 찾는다. 계산 끝났네요. 양변에 3분의 M 곱해서 정리해볼게. 그럼 3분의 M 넘기면 3분의 M 곱하기 M 3분의 M 곱하기 3 M 되겠네.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면 2M은 2분의 9
따라서 내가 구하는 m의 값은 얼마인가요? 4분의 9.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37번 문제입니다. 68페이지에 3번하고 72페이지에 3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니까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그 문제를 먼저 보고 오세요. 자,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가지고 왔다. 이 평균값을 모르지만 m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GK의 값은 K-8에서부터 K까지의 확률, 그렇지, 그래프상에서는 넓이로 나타나겠네. K의 값이 변하고 있으니까 K-8에서 K까지의 넓이가 이렇게 잡힐 수도 있고 K의 값에 따라서 이 넓이가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넓이가 크게 되도록 하는 K의 값이 주어졌다. 자, 얘들아, 이 넓이가 가장 클 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지, 가장 가운데로 몰려 있을 때네. 그럼 한번 표현을 해볼까? K-8과 K가 가장 가운데에 있을 때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가장 가운데에 있을 때 K-8, K일 때, 이때의 넓이가 최대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네. 자, 근데 그때의 K 값을 문제에서 제시해 줬습니다. 이렇게 최대가 될 때 K 값이 얼마라고 했지? 12라고 했네. 그럼 K-8의 값은 얼마일까요? 그렇지, 4. 그럼 그 가운데 있는 평균의 값은 간단하게 주어졌네. 평균이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38번 한번 볼까? X는 평균이 4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Y는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S2-S1의 넓이의 값이다. 자, S2와 S1이 색칠되어 있는데 여기서 S2라는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것 같아. 이 교점의 좌표가 어디인지 알지 않으면 직접 S2와 S1의 넓이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저 넓이를 구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렇지. 40과 50 사이에 공통 부분의 넓이 보이나요? 자, 결론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Y가 40에서 50 사이에 놓일 확률. 넓이 말하겠지. 자, 앞에 변수가 당연히 x겠고 뒤에 확률 변수가 y니까 40에서 50 사이에 놓일 확률에서 x가 40에서 50 사이에 놓일 확률을 빼면 내가 원하는 S2-S1의 넓이가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볼래? 자, 그럼 직접 한번 설명해 보자. 자, 지금 y가 40에서 50이라는 거, 지금 y가 요 확률 변수를 말하니까 이 확률 변수가 40에서 50 사이의 넓이를 표현해 보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S2라고 하고 이 중간에 공통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해볼까? 그러면 40에서 50 사이의 넓이는 S2에다가 S를 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뒤에 40에서 50까지의 넓이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40에서 50까지 이번에는 x 요 확률 변수를 따라가서 요 부분의 넓이를 뺄 거라고 했어. 이 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S1 더하기 공통 부분 S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이 두 개의 넓이를 빼니까 그렇지. 공통 부분 뭐는 S가 요렇게 사라지면서 내가 원하는 S2-S1의 넓이만 남겠다. 그러면 확률 변수 계산하는 문제로 바뀌었네. 문제가 아주 간단해졌네. 다시 한번 볼게. 자, 이제 표준화하면 계산이 완료될 겁니다. 표준화 한번 해볼게요. 자, P. 이제 표준화할 거다. 뭘로? Z로 표준화를 해보자. 자, 그런데 변수를 봅니다. Y라는 변수를 봐야 되니까 그렇지. 이번에는 요 위쪽을 봐야겠지. 50을 빼고 5로 나눌 거다. 각 변을 50을 빼고 5로 나누니까 앞에는 마이너스이고요. 뒤에는 평균 0 되겠네. 자, 이번에는 오른쪽 걸 표준화해볼까? 이번에는 x라는 확률 변수를 따르고 있으니까 40을 빼고 10으로 나눠야 되겠네. 40을 빼고 10으로 나누면 그렇지. 문제가 아주 간단해졌네.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넓이는 0에서 2까지의 넓이 0.477이랑 똑같으니까 0.4772에서 0.1까지의 넓이 0.1
3413을 빼면 내가 구하고 있는 S2-S1의 넓이는 0.1359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확률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넓이의 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통 부분을 소거하는 요 방식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평가원 문제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갈게요. 이 문제는 가형 문제라서 우리가 풀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S1-S2를 계산하는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 자, S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HOQP의 넓이에서 OTQ의 넓이를 빼야 되는데 OTQ의 넓이를 계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계산을 불가능한 거에 가깝거든.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지. QP의 넓이. 이 넓이에서 어떤 넓이를 뺀다면 ORP 요 부분의 넓이를 뺀다면 공통 부분은 같이 소거돼서 사라질 거고 S1에서 S2의 넓이의 차만 남겠다. 이런 방식으로 넓이를 묻는 게 평가원이 선호하는 방식이고 방금 전에 우리가 풀어본 38번 문제랑 동일한 방식이니까 38번 문제에서 저 넓이의 차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부분은 꼭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XY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각각 시그마1과 시그마2인 정규분포입니다. X가 2M 이상일 확률과 Y가 3M 이상일 확률이 같다고 했는데 둘이 표준편차가 달라. 그 말은 기준이 다르다는 말이니까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럼 표준화를 한번 해볼게요. Z가 뭐보다? 그렇지. 자, Z가 천천히 생각해보자. X는 평균이 M, 표준편차가 시그마1이니까 2M에서 M만큼 빼고 시그마1으로 나눈다. M만큼 빼고 시그마1으로 나눈다. 자, 표준화했습니다. Y도 표준화해봐야 되겠지. Y 표준화하자. 자, Y는 어떤 분포지? Y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2니까 3M에서 M만큼 빼고 시그마2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M만큼 빼고 시그마2로 나누었다. 이 두 개의 확률이 같다고 주어졌구나. 이제 같은 기준선상에서 시그마분의 M1 이상일 확률과 시그마2분의 2M 이상일 확률이 같다는 말은 이게 Z그래프의 같은 지점에 있다는 말이야. 즉 시그마1분의 M과 시그마2분의 2M이 같다는 말이거든. 자, 문제에서 M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양변을 M으로 나누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뭐는? 대각선으로 곱하면 시그마2는 2시그마1이 되겠네요. 가의 보기의 내용을 찾았다. 기억은 참이다. 자, 그럼 니은 FM과 GM을 비교하기 위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그마는 당연히 0보다 큰 값이니까 2배가 되는 시그마2가 시그마1보다 당연히 어떻겠어? 크겠어. Y의 표준편차가 더 커. 표준편차가 클수록 퍼져 있는 그래프니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렇지. 누가 Y가 더 퍼져 있다라고 그릴 수 있겠네. 그럼 Y가 더 퍼져 있도록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이를 살짝 옮겨볼게. 자, Y가 더 퍼져 있다. 그 말은 요 위에 모여있는 그래프가 X의 그래프다.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더 퍼져 있는 쪽. 얘가 Y의 그래프구나. Y의 확률 밀도 함수 gx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운데는 당연히 평균 M이 되겠네요. 자, 그럼 GM이라는 건 M에서의 fx의 함수값을 말하니까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 맞을까? 요 길이가 M에서의 함수값, 요게 FM이 되겠네요. 그럼 GM은 그렇지. M에서의 GX의 함수값이니까 표시한다면 요만큼이 GM이 되겠다. 자, 점으로 찍어볼까? 여기가 FM, 여기가 GM의 높이가 되겠지. 자, 그러면 FM과 GM을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큰가요? 누가 더 최대값이 높니? 그렇지, FM이 더 높다. 니은도 참이네요. 자, 디귿의 그래프를 기계적으로 표준화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그래프상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래프 하나 더 들고 올게.
자, 그래프를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일단 m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가운데는 0이 아니겠지. 그럼 0은 가운데가 아닌 어떤 지점에 있을 거야. 선생님이 적당한 지점에 0을 하나 잡아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0일 수 있겠지. 그럼 요쯤을 0으로 한번 잡아볼게. 꼭 여기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부분을 선생님이 그래프 상에 표시해보면 x가 0보다 작은 부분 요렇게 되겠네. 그럼 y가 0보다 큰 부분은 어떻게 표현될까? 그렇지, y 그래프는 gx의 그래프를 봐야 되니까 이 부분을 말하겠네? 이 부분의 넓이 말하는 거 맞나?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이 얼마인지 물어봤어. 1인지 물어봤어. 그러면 y는 gx의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1인데 거기에서 요만큼이 비어 있으니까 당연히 1이 될 수가 없겠다, 그치? 자, 저 지점에 0이 있을 때는 당연히 넓이가 1이 안 될 거야. 다른 지점에 놓더라도 1이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m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디귿의 보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y가 0 이상인 거랑 y가 0 이하인 걸 합쳐야 x가 0 이하인 거랑 x가 0 이상인 걸 합쳐야 0이 될 거니까 이 말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가 같냐요? 하고 묻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0의 위치가 가운데 딱 평균이라면 똑같고 나머지 지점에서는 서로 다르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디귿이 묻고 있는 것은 y가 0 이상일 확률과 x가 0 이상일 확률이 같니? 라고 묻는 거랑도 같습니다. 선생님 이게 좀 잘 안 와닿아요 하면 표준화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디귿을 한번 표준화해 보자. 그럼 디귿을 표준화하면 x를 표준화했을 때 n만큼 빼고 시그마 1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1이 될 거고 y를 표준화해 볼게. 그러면 y를 z로 표준화하면 n만큼 빼고 마이너스 m 하고 시그마 2로 나눌 건데 기억에서 시그마 2가 이 시그마 1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 얘가 1인가요? 라고 물은 거야. 그럼 그래프 상에서 어디가?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은 어디쯤 찍힐까? 선생님 이 그래프에다 다시 그대로 표시할까? 마이너스 값이니까 당연히 m보다 작은 지점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럼 얘가 요 정도 위치에 있다. 여기가 마이너스 m분의 시그마 1분의 m이었다 하면 두 번째 지점 요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1은 그거의 절반 되는 중점이니까 절반 되는 지점이란 말이야. 그거 이상일 확률이 절대로 0보다 1이 될 수는 없겠죠. 얼마만큼 비니까. 그 사이 공간이 비니까 절대로 1이 될 수는 없겠다. 그런 관점에서도 디귿은 거짓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0번입니다. 문제 좋으니까 꼭 먼저 풀어보고 다시 선생님 풀이 보도록 합니다. 자, 평균이 m 아직 몰라요. 평균을 알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 표준 편차가 5인 그런 정규 분포가 있는데 그 확률 밀도 fx에 대해서 f10보다 f20이 크다 작다 확률 밀도 함수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머릿속에 정규 분포 모양을 떠올려 봤을 때 정규 분포의 함수값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 언제 제일 높이 있지? 그렇지, 평균일 때 제일 높이 있을 거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그 값이 점점 작아지겠다, 그치? 그럼 정리해보면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이라는 건 평균에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이 더 커지는 그런 모양을 갖겠구나. 그럼 가의 내용을 해석해보면 F12, F20보다 크다는 건 12, 20보다는 좀 더 평균에 가까운 값이다 이런 의미겠네. 마찬가지 나에서도요. 22가 4보다 평균에 더 가깝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 그럼 선생님 이거를 그래프상에 한번 찍어볼게. 자, 4에서 10에서 20에서 22에서 그래프를 찍을 것이다. 표현을 해두고요. 10에서 함수값이 위에 있고 10보다 20이 더 작을 것이다. 22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면 정규근 분포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될 거니까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야. 20에서보다 22가 당연히 더 함수값이 작을 거고요. 22보다 4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올려 그릴까? 4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4가 가장 밑에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네.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정규분포는 선생님이 지금 비율 관계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았으니까 4 앞에 뭐 요쯤에 평균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4개를 다 지나가야 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10과 20 사이에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정확하게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우리 평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자, 가해 보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가해 보기에 대해서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10이 20보다 더 평균에 가까운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얘들아, 10과 20의 제일 가운데, 정가운데 중점에 얼마가 있지? 15가 있지. 그러면 15를 기준으로 10이 더 평균에 가까운 값이니까 평균은 여기에 위치하지 않을까? 10이 더 가깝다고 했으니까 가운데보다는 좀 더 10 쪽으로 쏠려서 위치할 것 같아. 그럼 그걸 식으로 써본다면 가운데 값이 얼만데? 15인데 그 값보다는 평균이 더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왼쪽에 있을 것 같아. 같은 방식으로 말하면요. 22와 4의 가운데 중점은 13이거든. 평균은 13보다는 더 22 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있을 것 같아. 13과 15 사이의 값이구나. 자, 중요한 힌트가 바로 밑에 나와 있네요. 어떤 힌트가 나와 있지? m이 자연수이다. 13과 15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몇 분이니까? 14분이니까 여기에서 m이 얼마라는 거, 14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유도할 수 있겠나요? 그럼 평균이 14니까 정규분포의 그래프는 자연스럽게 10과 20 사이의 그래프를 갖도록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좋지는 않네요. 자,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뭘 묻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x는 이제 정규분포인데 어떤 정규분포지? 평균이 14이고 문제에서 준 표준 편차가 5인 그런 정규분포인데 내가 궁금한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면요. x의 값이 17 이상 18 이하일 그런 확률이 궁금하다.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분포표가 있는 걸 보니까 표준화를 해야 되겠다. 각각의 14를 빼고 5로 나눠볼까? 그러면 이쪽은 0.6보다 이제 Z로 표준화했네요. 0.8이 되겠다. 자, 이제 확률 계산, 넓이 계산하는 건 익숙하게 할 수 있죠. 0에서 0.8까지의 넓이 0.288에서 0.226을 빼면 0.6과 0.8 사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0.288에서 0.226을 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가의 보기가 m이 15보다 작다라고 해석이 되는 이유를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요. 이 대칭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직관을 제시하는 좋은 문제니까 40번 문제는 별표 쳐놓고 다시 돌아와서 풀면 또 안 풀릴 거거든. 그때 한 번 정도만 꼭 더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4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표준 정규분포가 있어. 특별한 정보가 없으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평균 가운데가 평균이니까 가운데 m. 자, 3보다 작은 넓이. 3보다 어떻다고 했어요? 3 이하일 확률이 얼마가 되는? 0.3이 되는 그런 지점이 3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3은 당연히 0.5를 넘지 않으니까 평균의 왼쪽에 어딘가에 있겠다. 그치? 요 정도를 3으로 잡자. 우리 지금 어떤 넓이를 3으로 잡은 걸까요? 그렇지. 3보다 작거나 같은 3 이하의 이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0.3이 되도록 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3으로 잡았다. 그럼 가운데까지가 0.5여야 되니까 여기 넓이가 0.2가 된다는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번에는 80이라는 걸 데리고 올 건데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 3에서 80까지의 넓이가 0.3이라고 했어. 그럼 요 사이의 넓이가 0.2니까 요 정도 0.1 정도 더 간 위치에 80이 놓여야 되겠다. 그치? 여기에 80이 놓일 거고 요 부분의 넓이는 0.3이 되어야 되니까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되지? 그렇지. 0.1이 돼야 되겠네. 요 부분의 넓이가 0.1인 그 지점이 80이 될 거다. 그럼 나머지 부분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의 넓이는 0.4가 되겠네. 그럼 필요한 정보는 다 읽은 것 같아.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해서 값을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 자, 뭐라고 했냐면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0.25까지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0.1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넓이가 0.1인 거 찾았나요? 그렇지. 찾았네. 계산 끝났네. 자, 이 80은 가운데가 당연히 뭐니까 표준화하면 0이 될 거니까 이 80을 표준화하면 넓이가 0.1이 되는 값 얼마여야 되겠다? 0.25여야 되겠다. 식 하나 나왔네요. 80을 표준화하면 0.25가 될 것이다. 그러면 3도 표준화되는 값을 찾으려고 해. 그럼 3은 어떤 값이지? 평균에서부터 3까지의 넓이가 0.2가 되는 0.2 여기 있다. 0.2 어디에 있지? 0.2까지의 Z값이 얼마야? 0.52야. 그러면 3을 0.52로 표준화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야 돼요. 평균의 왼쪽에 있는 값이니까 0.52는 0.5인데 그렇지. 마이너스 0.52로 표준화 되겠다. 자,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왔네. 3을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0.52가 될 거고 80을 표준화하면 0.25가 될 거다. 두 개를 각각 한번 써볼게요. 80부터 써보겠습니다. 80에서 얼마만큼 빼면? n만큼 빼고 뭘로? 표준편차도 모르네. 시그마로 나누면 얼마다? 0.25다. 자, 다시 한번 표준화할게요. 3을 표준화하면 3에서 n만큼 빼고 그럼 음수값이겠지. 시그마로 나누면 0.52가 아니라 마이너스 0.52가 될 것이다. 양변에 시그마 곱할까?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오네. 80 마이너스 m은 0.25 시그마. 다시 한번 3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0.52 시그마. 두 개 빼면 되나? 자, 위에 식의 위아래를 빼볼게요. 그러면 77 mm 없어질 거고 0.77 시그마가 되겠네. 시그마 값 간단하게 나왔네요. 시그마의 값은 얼마고? 100이고 그렇다면 80에서 뺐을 때 25가 나와야 되니까 평균은 얼마인가요? 그렇지. 평균 얼마? 55가 되겠네. 자, 문제에서 n 플러스 시그마의 값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55 더하기 100, 155가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42번. x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모두 10과 4로 주어진 정규분포고 y는 평균은 모르고 표준편차가 4로 주어진 정규분포입니다. 이때 x의 표준편차와 y의 표준편차가 같기 때문에 x, y는 그래프의 모양은 같은 두 정규분포일 것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12에서의 함수값과 26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10이랑 26을 표시할 생각을 하면서 평소보다는 조금 길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x에 대해서는 다 주어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x에서의 분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는 평균이 얼마고? 10이고, 자, 10 평균부터 표시해볼까? 자, 평균이 10이고요. 12에서의 함수값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2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 자, 평균이 10이고 12에서의 함수값을 이용하려고 한다. 자, 1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에서의 함수값과 같도록? 26에서의 함수값과 같도록. 그럼 26이라는 지점은 어디쯤 있을까? 훨씬 더 멀리 가야 되지만 적당한 지점에 26을 표시를 해볼게. 자, 그럼 26에서의 함수값과 12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도록? 같게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야 하니까 12에서의 함수값을 연장을 해서 조금 올려볼까? 26에서 이 함수값을 같도록 그래프를 그려보자. 26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지도록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렇게 설계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y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26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지면서 그래프의 모양이 같아야 되니까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26에서 저 함수값을 같도록, 그렇지, 지나도록. 자,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주어질 거고요. 하나뿐인가요? 그렇지, 반대쪽에서도 26의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이 두 개의 모양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뒷부분을 조금 더 볼게요. 자, 26을 기준으로 y의 값이 26보다 클 확률이 0.5 이상이어야 된다. 자, 첫 번째 그래프, 우리 요 그래프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요. 26 이상일 확률을 선생님이 표시를 해본다면 26 이상일 확률 요만큼이니까 이 확률이 절대로 뭐를 넘지 못하겠다. 0.5를 넘지는 못하겠다. 첫 번째 그래프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얘는 선택하지 않고 내가 조건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6일 확률이 0.5를 넘지 못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럼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볼까? 자, 두 번째 그래프에서 26 이상일 확률이라는 건 그렇지, 이만큼을 말하니까 26 이상일 확률이 0.5 충분히 되겠다, 그치? 그럼 두 번째 그래프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내가 찾던 그래프였네. 자, 여기에서 평균값을 알아내야 될 것 같아. y의 무슨 값? 평균값. y의 평균이라 함은 그렇지, 이 지점의 값을 말하겠네. 이 지점의 값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두 개의 표준 편차가 어떻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의 그래프의 모양이 같을 것이다. 두 개의 변화 추이가 같을 것이다. 가장 높은 함수값에서 이 함수값, 12에서의 함수값까지의 거리가 얼마라면 2라면 12랑 똑같은 함수값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가는 것도 이 대칭성 때문에 거리가 2가 되겠다. 자, 이 평균을 m이라고 한다면요. 거리가 얼마일 거니까? 평균을 m이라고 한다면 두 개에 떨어진 거리가 2니까 그렇지, 평균은 얼마가 될까? 28이 되겠네. 평균값을 알아냈습니다. y의 분포를 모두 알아냈네요. 자, y는 정규 분포입니다. 어떤 정규 분포인가요? 평균이 28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입니다. 자, 이때 내가 뭘 물어봤지? 그렇지, y의 값이 20보다 작거나 같은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다. 표준화해야 계산할 수 있겠다.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28을 빼고 4로 나눕니다. 그러면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 반 0.5에서 0에서 2까지의 확률 찾아볼까? 0에서 2까지의 확률 0.4772를 빼서 계산할 수 있겠네요.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를 여러 번 적용하는 문제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해결해 볼게. 자, 사과의 무게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힌트를 줬으니까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둘까? 그러면 이 x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400이고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순서대로 해결하는 거야. 이 사과 중에 무게가 442g 이상인 것을 몇 등급? 1등급 상품으로 정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계산해야 하는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면 무게 x가 뭘 넘을 확률? 442를 넘을 확률이다. 그럼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해야 되겠지. 모든 x값에 400을 빼고 50으로 나누니까 z로 바뀔 거고 0.84보다 커질 확률 이렇게 바뀌겠네. 400만큼 빼고 50으로 나눴어요. 그럼 0.84의 확률을 읽어보니까 0.3이구나. 근데 0.84보다 클 확률이니까 반절 0.5에서 0.3을 빼서 그 확률이 0.2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 한 단계를 넘어간 거야. 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 자, 이제는요, 수학한 사과 몇 개를 볼 거야? 100개를 볼 거야? 반복해서 볼 거야? 한 개가 아니라 100개를 반복해서 볼 거야. 어떤 시행? 어떤 분포를 따르겠다? 이항 분포를 따르겠다. 이번에는 그러면요, 1등급 사과의 숫자를 확률 변수로 두는 게 좋겠네. 1등급 사과의 숫자 몇 개 중에서? 100개 중에서 1등급 사과의 수를 y라고 둘게요. 그러면 그 y는 반복 시행, 이항 분포를 따를 거야. 몇 개를 조사할 건데? 100개를 조사할 건데 한 개를 조사할 때마다 1등급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 그렇지, 0.1. 앞 단계에서의 확률을 끌어다가 쓰겠네요. 자,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 한다? 정규 근사한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해. 평균 계산 어떻게 하지? 시행의 횟수와 확률을 곱합니다. 얼마지? 20 되겠네. 평균이 20이고 거기에 실패의 확률 0.8을 곱하니까 16인가 쓸 때는 4의 제곱으로 쓰겠다. y는 이런 분포를 따르는 정규 분포네. 자, 이번에 내가 계산하고 싶은 확률은 어떤 확률이에요? 1등급 상품이 몇 개 이상? 24개 이상일 확률.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 자, 내가 1등급 사과의 숫자를 y라고 뒀는데요. 그 1등급 사과가 몇 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24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사과의 숫자가 24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표준화합니다. 20을 빼고 4로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다.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찾아볼게. 어딨지? 0.34.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0.5에서 0.34를 빼서 정답은 0.16이 되겠네요. 자, 해결했습니다. 자, 44번 문제를 한번 볼까? 자, 이번에는 내가 어떤 자동차들의 뭐를 속력을 확률 변수로 두려고 해요. 속력을 x라는 확률 변수로 뒀을 때 정규 분포를 따르네. 어떤 정규 분포? 평균이 104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이? 8인 정규 분포를 따르네. 자,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면 120km/h를 초과할 확률이랬어. 선생님, 이상일 확률과 초과일 확률, 경계가 포함되고 포함 안 되고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 지점에서의 확률은 0으로 보기 때문에 1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나 120일 확률이나 120보다 클 확률이나 완전히 동일합니다. 경계가 포함되어 있든 포함되지 않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산하면 돼요.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표준화한다. 104를 빼고 8로 나눈다. 그럼 Z로 표준화 될 거고요. 104 빼니까 16이네. 그럼 나누기 8 하니까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다. 표준 확률 분포표에서 2에서의 확률을 찾아서 0.5에서 빼주면 되겠네. 0.5 마이너스 0.48. 아, 그러면 차 한 대가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은 0.02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물은 게 뭔지 볼게요. 이번에는 A, B가 모두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A가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은 얼마인가요? 그렇지, 방금 계산했잖아. 0.0이겠네. B가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은 얼마야? 그치, 0.0이겠다. 자, 이때 특히 뭐라고 했기 때문에?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과속으로 단속될 확률과 B가 과속으로 단속될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0 3개의 4가 될 거니까 만분의 4, 약분해서 2500분의 1이 되겠네요. 자,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선 돼지의 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했으니까 돼지의 무게를 정규 분포로 한번 써보자. 평균이 11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를 거다. 무게를 x라고 하자. 자, 이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볼게요. 200마리 중에서 무거운 것부터 차례로 3마리를 뽑을 건데 그 안에 들기 위한 최소의 무게를 찾아라. 이게 내가 원하는 바겠네. 그럼 일단은 정규분포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규분포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와볼게. 자, 이런 정규분포를 가지고 왔어, 얘들아. 평균이 얼마고? 110이고. 자, 가장 무거운 것부터, 무게가 가장 큰 것부터 3마리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걸 그래프상에 표시를 해보면 가장 무거운 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3마리라고 했으니까 가장 무거운 쪽에 속하는 요 부분에 돼지가 몇 마리가 되도록 3마리가 되도록 그 최소가 되도록 하는 뭘 골라봐라. 최소의 무게를 골라봐라. 이 무게가 얼마나 될지 맞춰봐라. 이런 질문이 되겠네. 맞나? 그러면 내가 상위의 3마리를 뭘로만 바꾸면 비율로만 바꾸면 계산이 끝나겠다. 자, 200마리의 돼지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거 안에 드는 몇 마리? 3마리. 200마리 중에 3마리를 확률, 비율로 표현하면 끝나겠네. 자, 위아래에 5를 곱하니까 0.015가 되겠다. 상위 3마리 안에 든다는 건 상위 0.015% 안에 든다는 걸 말해. 상위 0.015의 비율 안에 든다는 걸 말해. 그러면 반쪽의 넓이가 얼마니까? 0.5니까 요 부분 110에서부터 최소의 무게까지에 해당하는 넓이는 0.485가 되겠네. 아, 그러면 계산 끝났다. 자, 가운데 110을 표준화하면 얼마가 될 거고요? 0이 될 거고요.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값을 뭐 한다면? 표준화한다면 그때 갖게 되는 Z값은 어떤 Z값을 가져야 되지? 그렇지.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0.485가 되도록 하는 Z값을 가질 것이다. 0.485가 되는 Z값을 거꾸로 찾으니까요. 2.17이 되겠네.
그러면 계산은 끝났네. 최소의 무게를 내가 계산할 거니까 K로 두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최소의 무게 K를 표준화하면 2.17이 될 것이다. 표준화하는 과정은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Z값이 2.17이 되어야 되니까 양변에 10을 곱해서 K-110은 21.7이 되어서 따라서 K의 값 최소 무게는 131.7이 되겠네요. 자, 46번 문제 한번 볼게요. 46번 문제는 45번 문제와 완전 똑같은 문제예요. 자, 직원들의 키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규 분포의 평균을 모르는 상태야. 표준 편차는 10이고요. 자, 이때 내가 어떤 확률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키가 얼마 이상일, 177 이상일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자, 얘들아, 여기에서 총 전체 신입사원이 1000명인데 그 중에서 몇 명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242명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177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은 1000분의 242, 0.242가 되겠네. 이 비율을 확률로 인식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이지? 정규분포상에 그려볼게. 자, 지금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요. M입니다. 자, 키가 177인 게 반을 넘지는 않으니까 아마도 오른쪽 어디쯤에 있을 것 같아. 자, 오른쪽 어디쯤에, 요 지점쯤에, 여기가 177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에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았더니 1000명 중에 몇 명이라고 했어? 242명이라고 했어. 그럼 1000명 중에 242명에 해당하는 비율은 0.24이잖아. 이 비율을 확률로 인식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끝난 거야. 이 비율이 0.24이라는 걸 저렇게 인원수로 준 거구나. 전체에 대한 비율을 확률로 인식하면 되는구나. 그럼 전체가 0.5니까요. 이 부분의 넓이는 0.258이 될 거고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258을 갖는 Z값을 거꾸로 찾는 거죠. 0.258을 갖는 Z값을 찾았어요. 그러면 평균은 당연히 표준화하면 0이 될 것이고 177을 표준화하면 어떤 넓이가 0.258을 갖는 Z값 0.7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식이 하나 나오겠네. 자, 177에서 표준화합니다. 평균만큼 빼고 표준 편차 얼마만큼 나누니까 10만큼 나누니까 이게 표준화한 건데 그 값이 얼마여야 한다? 0.7이어야 한다. 계산해볼까? 양변에 10 곱하고 마이너스 m이 10 곱하니까 7. 따라서 평균은 얼마가 되겠다? 170이 되겠다. 평균이 주어졌네. 평균 계산이 끝났네. 여기서 계산이 끝난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계산해주세요 하고 물어보고 있어. 키가 얼마일 확률? 180 이상일 확률. 확률 계산을 한 번 더 하라는 얘기네. 자, 키 확률 변수 x로 뒀고요. 그럼 키가 180 이상일 확률을 한번 써보자. 180 이상일 확률이다. 확률을 계산할 때는 표준화해야 됩니다. 표준화한 식 써보자. P, Z로 바꿀게. 바꾸는 방법은 평균 170만큼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눕니다. 그럼 1이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5에서 1까지 0.3413 표에서 읽어준 거지. 을 빼면 180 이상일 확률이 모두 계산되었습니다. 자, 내압 강도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대로 써볼게요. 평균도 모르고 표준 편차도 모르는 상태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내압 강도가 40보다 작은 병을 불량이라고 했을 때 불량일 확률이니까 나는 결국 어떤 확률을 찾고 있지? 내압 강도 X가 40보다 작아질 확률, 즉 불량이 될 확률을 찾고 있는 것이다. 자, 40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는 거 표준화. 표준화하는 방법은 뭐죠? 그렇지. 평균만큼 빼고 지금 m을 빼고 뭘로 나눈 거? 시그마로 나눈 거. 이 값만 찾아내면 내가 원하는 확률을 쉽게 알아낼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위에 어떤 힌트가 나와 있지? 공정 능력 지수 G가 요게 0.8이라는 힌트가 있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모양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을 한번 비교해 볼까? 자, 시그마분의 40 마이너스 m 3시그마분의 40 비슷하게 생겼다, 그치? 위에 있는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3을 곱하면 40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2.4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 g의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했어. 이 값이 얼마라고? 표준화한 값을 찾았네. 마이너스 2.4라고 했어.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마이너스 2.4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마이너스 2.4보다 더 어떤 값을 찾을 거니까? 작은 값을 찾을 거니까 0.5에서 2.4에 해당하는 값 0.4918을 빼면 내가 원하는 값이 되더라. m도 모르고 시그마도 몰랐지만 m과 시그마의 관계식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z값을 바로 찾아낼 수 있더라. 자, 78번도 차근차근 계산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직원들의 출근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66.49,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출근 시간 뭘 기준으로, 몇 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73분을 기준으로 73분 이상인 직원들과 73분 미만인 직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선 그럼 출근 시간 X가 73분을 넘을 73분 이상이 될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놓으면 잘 쓸 것 같아. 계산을 해볼게요. 확률 계산하는 방법은 뭐 한다? 표준화한다. 73에서 평균 66.4를 빼고 15로 나눈다. 선생님 미리 계산했거든. 그랬더니 0.44가 됐어. 사실 계산을 하면서도 바로 위에 제시된 z값이 뭐밖에 없기 때문에 0.44밖에 없기 때문에 0.44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니까 0.44가 맞았어요. 자, 조심해야 할 것은 0에서 0.44까지의 넓이가 0.17이니까 0.44를 초과할 확률은 그렇지 0.5에서 0.17을 뺀 확률 즉 0.33이 된다.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저걸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자, 이 말은 직원들 중에서 73분 이상이 되는 사람들 비율이 0.33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겠네. 자, 문제를 계속 한번 읽어볼게. 자,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 40%가 지하철을 타고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 20%가 지하철을 타는데 내가 결국 계산하고 싶은 것은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이란 말이야. 그럼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 직원 중에 73분을 초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73분보다 출근 시간이 짧은 사람들 중에서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의 비율이 있을 텐데, 얘네를 더하면 되겠다. 순차적으로 해볼게요. 자, 우선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일 확률을 생각해보자. 얼마지? 그렇지, 여기 있네. 0.33. 73분 이상의 사람들은 전체의 0.3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73분 미만이 될 사람들은 몇 프로일까요? 그렇지, 67%가 되겠지. 왜? 전체 직원들은 100%니까. 100에서 1에서 0.33을 빼니까 0.67이라는 비율을 얻었어.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냐면요. 73분 이상인 직원들, 즉 0.33에 해당하는 직원들 중에서 다시 몇 프로? 40%라고 했어. 그 중에 40%. 그러면 이 비율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0.4를 곱해라. 계속 읽어볼게요. 뭐 중에서 73분 미만인 직원들 몇 프로지? 67% 중에서 다시 몇 프로? 20%. 그럼 여기에도 0.2를 다시 곱해주세요. 지하철을 타는 비율은 그 중에 0.2입니다. 맞나?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두 개를 더하면 된다. 또는이니까. 자, 49번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이항분포 문제네. 150번 반복한다는 데에서 이항분포라는 걸 충분히 느꼈다. 그치? 1에서 5까지 해서 짝수의 횟수를 x로 두려고 한대. 그러면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몇 번 시행할 거고 150번 시행할 거고 한 번 시행 1에서 5까지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이 그렇지 5개 중에서 짝수는 2개니까 5분의 2인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로 정리할 수 있겠네. 기억, x의 분산은 36이다.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지? 이항분포에서 시행의 횟수와 성공의 확률, 실패의 확률을 모두 곱하는 거네. 자, 다 곱했더니 36 맞나요? 기억은 참이네요. 자, 니은. 이제 이 말을 우리가 확률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짝수가 나올 횟수를 x라고 했는데 그게 0이라는 건 전부 다 뭐만 나왔다. 그렇지, 홀수만 나왔다. 한 번 했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150번 하는 동안 다 홀수만 나오려면 그게 150번 나와야 되겠지. 똑같은 의미로
짝수가 150번 나왔다는 말이네. 짝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2거든요. 그게 몇 번? 150번 일어났다. 자, 밑이 양수고 지수가 똑같을 때 밑이 클수록 더 큰 값을 갖겠지. 그래서 니은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부등호가 뒤집어졌네요. 자, 디귿의 보기도 51보다 작거나 같으면 51번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기보다는 뭐 해서 정규 근사해서 계산을 하자. 자, 정규 근사할 때는 평균과 분산이 필요합니다. 평균 계산하는 방법, 평균 어떻게 계산하지? 그렇지. 시행의 횟수와 성공의 확률을 곱합니다. 얼마지? 60. 분산은 계산되어 있네. 기억에서 분산 36이라 했으니까 6의 제곱이라고 쓸까요? 자, 이때 표준화해서 디귿을 비교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표준화 안 해도 되는 것은 그 정규 분포 상태에서 바로 비교를 합시다. 지금 평균이 얼마? 60이거든. 평균을 기준으로 누가 더 가깝냐를 보는 거야. 자, 51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지? 9만큼 떨어져 있어. 평균으로부터 9만큼 떨어져 있어. 51. 그럼 72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12만큼.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12만큼 떨어져 있는 값이 72, 여기가 51이야. 자, 뭐 비교하라고 했는지 넓이 한번 표시해볼까? 자, 우선 72보다 더 큰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와 51보다 더 작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비교하라고 했네. 맞니? 누가 더 클까? 그렇지. 51까지의 넓이, 51 이하의 넓이가 더 클 거야. 이유는 뭐지? 51이 평균 60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 이하의 넓이가 더 크겠다. 그러면 디귿은 참이 되겠네요. 자, 물론 얘를 표준화해서 두 개의 z값을 비교해서 z값이 더 가까운 쪽을 택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 자, 마지막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품의 무게가 둘 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그 확률 변수를 우리 새로운 변수로 두지 말고 그대로 A, B로 둬버릴까? 자, A 제품의 무게를 확률 변수 A라고 했을 때 정규 분포를 따른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 우린 쓸 때는 1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하겠네. 표준 편차 형태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늘 제곱으로 쓰는 습관을 드립니다. 자, B도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번에는 평균이 M이 아니라 2배. 2m이고요. 표준 편차가 4라고 쓰지 말고 2의 제곱이라고 써야 실수를 덜 하겠지. 2의 제곱을 따르는 이런 정규 분포입니다. 자, 이때 문장 계속 읽어볼게요. 제품 A의 무게가 K 이상일 확률하고 뭘 비교할 거야? 제품 B의 무게가 K 이하일 확률을 비교했는데 걔네 둘이가 어떤 확률? 같을 확률. 둘이의 확률이 어떻다? 같다. 그럼 요걸 식으로 한번 써볼까? 우리 확률 변수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수월하게 쓸 수 있죠. 자, A의 무게가 뭐보다? K보다 이상이라고 했네. 이번에는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확률입니다. 어떤 확률인데? B의 무게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비교했는데 그 두 개의 확률이 같다라고 했어. 자, 지금 A와 B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모두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에 맞추는 게 좋겠지? 가장 쉬운 방법은 뭐 하는 거다? 표준화하는 거다. 두 개를 다 표준화해 볼게요. 자, A를 표준화할 때는 A의 분포를 봐야 되거든. A는 어떤 분포를 따르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이니까 그럼 얘를 Z로 표준화하면요. K에서 M만큼 빼고 1로 나눈다. 표준 편차 1로 나눈다. 1로 나눴습니다. 요 확률과 B도 표준화해 볼게. Z로 바꾸고 작거나 같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할 거고 B의 분포는 2M과 2니까 K에서 2M만큼 빼고 2로 나누었을 때 그때 Z값을 가질 확률이 같다라고 했단 말이야. 조심해야 할 것은 요 부등호의 방향을 볼 때 이 부등호 방향의 한쪽은 이상이고 한쪽은 이하라는 거야. 우리 앞에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만 저 이상 이하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좀 헷갈리니까 우리 뭐 적당히 해볼까? 얘를 뭐 알파? 앞에 거를 그냥 이 값을 통째로 알파라고 해볼까? 알파? 요 값을 통째로 뭐라고 했을 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알파가 더 큰 값을 갖는다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알파가 여기 있어.
그럼 알파 이상일 확률하고 베타 이하일 확률이 같아지려면 베타는 어디 있어야 될까? 그렇지, 여기에 이쪽에 있을 수 있겠지. 좀 비슷하게 요렇게 둘이가 똑같을 수 있겠지. 베타 이하일 확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겠지?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고 알파와 베타가 평균, 지금 Z니까 0을 기준으로, 가운데 0을 기준으로 대칭일 때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클 수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그려질까? 알파가 더 작다면 알파 이상일 확률. 그러면 0.5보다 작은 데다가 그려볼까? 자, 알파 이상일 확률. 알파가 여기 있다. 알파 이상일 확률 이만큼이잖아. 그럼 베타가 어디 놓여야 베타 이하일 확률하고 이거하고 같아지겠어? 요쪽에 놓여야 되겠네? 베타 이하일 확률. 이렇게 둘이 같아질 수도 있겠지. 근데 이 경우에도 앞의 경우처럼 알파, 베타가 뭐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중 어떤 걸 따지더라도 결국은 요 알파랑 베타 두 개의 값이 평균, 지금 표준 정규분 보니까 평균 0을 기준으로 두 개가 대칭이다. 두 개의 가운데가 0이 되도록 하면 된다. 두 개를 더하면 0이 될 것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 두 개의 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로 그대로 쓰지 말고 요 값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두 개는 0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다. 두 개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두 개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써볼게요. 요쪽 k-n분의 1 더하기 2분의 k-2m의 값이 항상 뭐가 될 거다? 0이 되도록 하는 그때의 k와 m이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하면요. 2k-2m 더하기 k-2m이 0이 되니까 3k가 4m이 되고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지? 그렇지, 뭐분의 n분의 k의 값이니까 양변에 m을 나눌까? 양변에 m 나누자. n분의 k는 넘어가면요. 3분의 4가 되겠네. 그래서 마지막 정답은 3분의 4가 됩니다.